KBO 리그도 이제 올스타전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기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과는 다르게 순위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SSG가 압도적으로 이제 원탑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2, 3위권이 혼전 양상, 3위와 4위 간에 확실히 이제 갭이 있고, 그리고 5위와 6위 사이에도 4경기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비해서 순위 경쟁은 생각보다 고착화돼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순위 경쟁의 가장 치열한 부분은 누가 이제 2위를 할 것인가. 2위와 3위는 포스트 시즌에서 가지는 지위가 굉장히 다르니까 2위와 3위 경쟁이 아마도 제일 치열할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을 야구를 하냐 마냐의 문턱에 있는 5위와 6위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와 롯데가 5위와 6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경기 차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 따라잡는다는 게. 롯데 입장에서도 승부수를 던졌죠. 외국인 타자 DJ 피터슨 선수를 내보내고 잭 렉스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외국인 선수를 중도 교체한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롯데도 확실히 5위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전력에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메이저리그처럼 대형 트레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지중지 키운 유망주를 콜업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시즌 중에 전력 변화는 이제 외국인 선수의 방출, 새로운 영입,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잭 렉스 선수가 이제 롯데의 승부수로 입단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쉽게 말해서 타격 몰빵형 우투자타 외야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홈런 30개씩 빵빵 치는 그런 선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공을 강하게 때릴 줄 아는 타자, 그라운드 전체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스프레이 히터, 갭 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타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타격 몰빵형이라고 말을 한 거는 외야수긴 한데 수비력 조금 의문이다. 피터스 선수가 어쨌든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 수비와 주루에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선수는 수비력에 의해서는 크게 기대할 거 없다. KBO 리그에서도 코너 외야수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뭐 이런 프로젝션이 있는 선수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 도중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했을 때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기 쉽지 않으니까 포기할 부분은 확실히 포기하고 취할 부분은 확실히 취하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롯데자이언츠가 성민규 단장 이후에 데려온 외국인 타자들은 딕슨 마차도, DJ 피터스 성향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타자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공격력이 일단 첫 번째인데, 롯데는 최근 계속해서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 타격 말고 다른 데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DJ 피터스 선수가 실패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선수, 수비는 모르겠지만 타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 롯데의 타격 능력을 보면 비교적 잘 해줬어요. 해줄 선수들은 다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롯데자이언츠 하면 어떤 선수들이 해줘야 되느냐 명확하죠. 이대호, 전준우, 안치홍, 한동희, 요 네 선수가 확실한 리그 엘리트급 타자들이고, 거기에 외국인 선수가 좀 잘해주는 것까지를 바라는 게 롯데의 기본 구상이고, 여기에 뭐 정훈 선수가 받쳐주면 좋지만 올해는 조금 부진하고, 그 나머지 포수, 유격수, 외야 한 자리는 팀의 확고한 약점으로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롯데의 플랜은 어느 정도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조금 부진했지만 해줘야 하는 4명의 선수가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리그의 어떤 중심 타선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리그 최정상급의 4명 엘리트급 타자를 가지고 있는데, 4선수 다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이대호 선수는 은퇴 시즌에 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4선수 다 8할 때 중후반의 OPS에 WRC 플러스도 다 130에서 150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 리그의 3할 타자가 17명이고 OPS 0.8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가 15명이거든요. 거기 안에 이 선수들이 다 들어간다고 본다면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다. 거기에 한동희라는 선수는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온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맞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공격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공격에서 아쉬운 점은 성민규 단장이 손아섭 선수를 내보내면서 했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유격수와 포수는 강민호가 나간 이유, 마차도가 나간 이유, 당연히 대체하기 어려운 롯데의 약점이었는데, 어쨌든 우익수 같은 경우는 손아섭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내보내고, 성민규 단장이 했던 말은 추재현, 김재유, 신용수가 각각 언더투수, 우투수, 자투수를 상대했을 때 성적을 모아보면 오히려 손아섭보다 더 뛰어난 타격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은 대체 가능하고, 그래서 손아섭을 내보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요 전략은 대실패를 했죠. 기대를 모았던 추재현, 신용수, 김재유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풀타임을 돌지도 못하고 있고 타격 성적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손아섭 선수는 한창 잘 나갈 때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3할 타율에 리그 평균보다 20% 이상 잘 치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황성빈이라는 생각의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선수는 올 시즌만 봐도 우익수보다는 좌익수랑 중견수로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렉스가 합류를 하면 렉스가 이제 코너웨아로 갔고 이 선수는 이제 중견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기 롯데의 타격을 총평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 우익수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해줘야 될 선수들은 확실히 해줬다. 거기다가 렉스 선수가 합류를 해서 후반기에 상승 요인이 분명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수비 쪽이 있는데, 롯데의 투수진을 보면 올 시즌 굉장히 투수진이 잘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ERA는 4.09로 리그 6위밖에 안 되는데 FIP는 3.47로 리그 2위입니다. 투수진 자체가 굉장히 젊어졌고 삼진 많이 잡고 볼넷 안 내주고 깔끔한 필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직구장에 담장을 높이고 펜스를 밀면서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있으니까 FIP가 굉장히 좋고, 저는 투수들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FIP에 비해서 ERA가 굉장히 높다. 괴리율이 0.62로 리그에서 가장 높거든요. 이 말인 즉슨 TV 투수 인플레이 타구의 타율이 굉장히 높아서 ERA가 FIP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롯데가 아주 불운했거나 운 없이 안타를 많이 맞았거나, 아니면 롯데의 수비가 매우 안 좋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불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운을 했다면 3할 3푼 5리의 BABIP는 당연히 후반기에 조금 낮아지면서 롯데의 ERA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그것보다도 롯데의 수비가 가장 문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수비 득점 기여가 압도적으로 리그 꼴찌예요. 마이너스 2.8인데 이게 9위 삼성과도 꽤나 격차가 있는 꼴찌거든요. 이렇게 보면 타격 나쁘지 않았고 해줄 선수를 다 해줬고 투수진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다. 그런데 롯데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수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결론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아쉬운 게 롯데의 투수진이 삼진도 많이 잡고 볼넷도 적게 내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땅볼 유도를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땅볼 뜬공 비율이 1.38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일이고 역대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땅볼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타를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그런 부분에서 투수진들은 역시 이 부분을 봐도 잘하고 있는데, 땅볼 비율이 높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야수들한테 공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말이고, 그럼 내야수의 수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1루수, 2루수, 3루수는 확고한 주전은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정훈, 안치홍, 한동희가 이 선수들의 수비를 떠나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작년까지 롯데 내야 수비를 하드 캐리하던 거는 유격수 딕슨 마차도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어쨌든 교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팀이라는 게 일관된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팀 투수진은 땅볼 유도를 굉장히 잘하는 투수진으로 꾸려놓고 내야 수비는 딱히 대책 없이 역대급 내야 수비수를 방출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뭐 이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대신 들어온 외야수인 피터스 선수는 방출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야 펜스를 높이고 담장을 민 것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겁니다. 롯데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뜬공을 허용하지 않는 투수진인데 담장을 밀고 펜스를 높이는 것이 큰 효용성이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뭐 담장을 밀고 펜스 높이고 이런 거는 좋고 나쁘고 없죠. 왜냐하면 투수들한테 이득이 되면 타자들한테 해가 되고, 타자들한테 이득이 되면 투수들한테 해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결국 팀 성향과 어떤 상성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외야를 넓히고 담장을 높이는 게 롯데 투수진에게는 크게 실익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볼 위주의 피처들이니까. 그에 반해서 타자들한테는 이제 해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팀 플랜이 조금 아쉽긴 했고, 거기에 내야 수비가 크게 약화가 됐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조금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내야 수비에 비해서 중류성은 떨어지고 있지만 외야 수비 같은 경우도 잭 렉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외야 수비도 한층 약화가 되니까, 좌익수 전준우, 중견수 황성빈, 우익수 렉스면 사실 세 선수 다 수비의 의문부호가 큰 선수들이거든요. 외야의 산드 포지션도 아니고 이 세 선수 다 의문부호가 있는 선수로 간다면 결국 롯데의 발목을 가장 잡는 거는 후반기에도 수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롯데자이언츠는 준수하게 잘 치고 꽤 잘 던졌다. 던지고 치고는 굉장히 잘했는데 수비에서 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5강 싸움을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격력은 렉스라는 긍정적인 변수가 있고, 투수력 같은 경우도
스파크맨이 교체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변수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롯데 투수들의 전반기가 운빨로 근근히 버틴 투수진이 아니라 확실히 근본부터 탄탄하게 버텨준 투수진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수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렉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딱히 수비에서 반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기 반전을 위한 롯데의 키플레이어로 이학주 선수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학주 선수가 결국 마차도 선수를 내보내고 데려온 유격수였는데 KBO 리그에서는 정상급으로 갈 수 있는 수비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미국 무대에서도 수비만으로도 메이저리그 갈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유망주였고, 그야말로 이제 탑 클래스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공격이야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이학주에게 크게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뭐 다른 선수들이 잘 쳐주면 되니까. 그런데 수비에서만큼은 이학주 선수가 사실은 30대 선수한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학주 선수의 포텐셜을 충분히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에서 조금만 더 안정감 있는 수비를 가져가 준다면, 그리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니까 사실 롯데의 5강 싸움은 의외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투수력 타력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수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학주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가 롯데의 후반기 순위 싸움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